태풍의 시련 속에서 가을은 그래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서백로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언제나 좀 상쾌한 기분으로 맞이를 해야 되는데 참 이거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어디를 바라봐도 시원한 데가 없으니 이런 탄식의 말씀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채널 24K의 독자들께서는 그런 마음 훌훌 털어버리시고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고 기운들을 내시길 빕니다.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입니다. 코비드-19이 2020년에 지구를 강타를 했죠. 그러나 이 사태가 아무리 위중하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것은 아니고 인간들은 이 사태 이후에도 또 살아남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들은 물밑에서 지금 다 이 코비드-19 이후의 세계를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됩니다. 이런 때 우리나라의 미국 주재 대사가 했다는 발언이 참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무겁게 만듭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해야 되고 경제는 우리는 중국에 의존해야 된다. 이 소리를 현직 미국 대사가 미국 땅에 눌러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언을 해서 만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사급 외교관에 이게 외교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도대체 외교관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떠나서 세계를 바라보는 식견의 이 사람의 식견의 수준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혹시나 미국 땅에서 우리 대사가 한 발언인 만큼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현재 가지고 있는 또한 시각이 아닌지 만일 이렇다면 정말 심각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코비드-19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돌아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코비드-19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경제 성장률은 이미 한 자리 숫자의 하위 수준. 실제로 이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는 통계를 믿지 못하지만 그들조차도 4%, 5% 뭐 이런 성장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중국이 처하고 있는 객관적인 모습들을 짚어보면 그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아마도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선 공산당의 부패와 무능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노출이 되고 있고요. 위구르와 내몽골, 티베트, 한민족 이외 민족 집단들의 동요. 여기다가 홍콩 사태와 대만 사태까지. 그리고 대만 사태가 좀 더 확장되면서 아세안들과 대립해야 하는 남중국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국의 내부적 통합과 외교에 있어서의 활력을 무척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해외의 투자 지분들이 급속하게 탈출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자본들도 무척 많이 이탈을 했고 우리 삼성 같은 데서까지 현지 공장을 축소를 시키거나 또는 빼내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이미 이탈을 했고 테슬라 같은 자본도 현지 공장에서 효율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에다가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앞으로 지속될 경우에 그를 통한 외국 자본의 유출 이런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지속적으로 몰아친 이상기후의 타격, 엄청난 강우와 그로 인한 홍수 또는 심지어는 우박과 폭설, 별의별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중국을 강타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의 식량 생산이 급격히 위축되고 그리고 많은 농공민들이 갈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의 경제에 가장 저항력 강한 힘이라고 했던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진작부터 진행되었던 중국의 금융기관의 부실화, 그로 인한 중국의 금융 기반의 붕괴, 이것들이 내외신을 통해서 급격하게 위기 상황이라는 모습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비드-19의 충격, 지금 아무리 중국이 그것을 위장하고 단체 쇼를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은 감출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괴질, 이것들에 관한 문제도 중국이 속으로 앓고 들어가는 중대한 시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최고 정점의 권력기관들의 대립과 분열, 시진핑과 리커창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분열들 같은 것도 중국의 앞날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를 안정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근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중국의 경제 위축은 1차적으로 식량 자급률의 급격한 저하라는 현상부터 아마 시련의 실마리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많은 독자들께서도 중국이 무슨 식량에 문제가 있겠느냐, 우리가 중국의 식량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사는 판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현재 70%의 식량 자급률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이 사실 순식량 수입국으로 돌아선 지는 이미 10여 년도 훨씬 넘었습니다만 이것이 70% 이하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적으로 식량의 낭비를 용서하지 않겠다, 식량의 낭비는 죄악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상차림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를 그들의 이제 손님 접대에 관습으로 여겨왔던 중국인들이 10사람이 모이면 9인분만 주문을 한다. 이런 행태가 정착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죽하면 그러겠나 하는 거죠. 오죽하면 그러겠나. 결국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우선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무래도 각 국가 간의 자국 이기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미국이 그 첫 번째 자국 이기주의의 표본으로 등장을 했고 많은 나라들이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유로운 무역경제, 세계화의 경제,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국 우선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들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자본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크기의 세금 폭탄을 두드려 맞고 있고 그리고 목전에 4차 혁명을 맞이해서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 경제로 가려고 하던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뒷받침해왔던, 물가로서 뒷받침해왔던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이런 패턴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이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중저가 물품을 중국이 공급하던 때에 그때 미국이나 EU 같은 나라에서는 과감히 중국의 물자를 차단하는, 수입 물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쉽게 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중저가의 중국 물자를 들여오지 않을 경우에 자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중저가 물품에 의지해서 사는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코비드 19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얄미우린 만큼 빠르게 중국 물자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따라서 세계는 이제 중국의 세계 공장이라는 이런 공식을 수용하지 않게 될 것이 코비드 19 이후의 세계 경제의 모델이 될 것은 불보듯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 간의 방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이기주의가 독일의 방위비 분담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나토에까지도 균열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각국들이 자국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목소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각 국가들의 안보 전략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과의 일정한 연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유럽 각국들이 중국과의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인도와 태평양을 잇는 이 인도 태평양 방어 라인을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중국 공장화, 이것이 사라지는 동시에 중국을 둘러싼 세계적인 안보 시각이 확연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계의 경제와 안보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되던 이런 세계적인 그림이 전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 우리 대사의 발언, 이것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다 가져다 놓는 발언이냐?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국방만 맺으면 의지하면 되고 중국과는 경제만 의지하면 되냐?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서비스를 강요하면, 그러면 미국은 우리하고 국방만 합시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에게 국방만 제공하고 중국에게는 당신들은 경제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중국은 우리의 경제 협조자로 역할만을 제공할 그런 사태냐 지금이.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골라먹는 떡입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대한민국이 지금 그럴 수 있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식량 자급 수준은 23% 선에 머물고 있고, 이것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소상공인들까지 코비드 19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동원하는 바람에 중소상공인들까지 이제 재기불능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자살자가 나오고 있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탄식들이 하늘에 가득 차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그래 최대한 통제하고, 그래서 최대한 경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인심 쓰듯이 구호자금 베풀고,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길들게 만들고, 그야말로 실력 없는 의사가 강력한 항생제나 몰핀에 의지해서 환자를 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중국만 바라보고 중국에 의지하면 산다는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라도 시급하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이 속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하고 제야하고 아들 병역 문제 하나를 놓고 대판 싸움에 빠져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무슨 전직 장관 현직 교수라는 자의 가족 재판에 매달려서 여론이 10가닥 20가닥으로 갈라져서 흔들리고, 선생들의 불법 노조 하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헌법적 기준을 넘나들면서 멋대로 흔들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뒤흔들고 우리가 지금 그럴 상황에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의 가슴 아프신 마음 때문에 조 모 씨라는 전직 장관의 재판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다 신경 써야 하고 무슨 법무장관의 아드님의 황제 병역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앓아야 되고 실체도 모르는 코비드-19 그것에 휘둘려서 이웃 친지 하나를 마음대로 못 만나고 밥장사, 술장사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당구장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커피 한 잔을 마음대로 못 팔고 과학적 뒷받침도 없는 이런 통제를 무한대로 수용만 하고 가면 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코비드-19 이후의 세상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그야말로 빈틈없이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중국의 공장화, 세계 공장화의 시대의 종말, 이 이후를 예상한 국제적인 틈새 시장을 파고들기 위한 확실한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앞을 내다보는 전략이 있어야 하며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인들의 길을 살려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운나게 만들어줄 전략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을 짐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들에게 이제 임금으로다가 어떻게 대안을 세워줄 수 없다면 그러면 세금이나 관세를 이용해서라도 WTO의 규정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묘책을 짜내기에 골몰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보다도 힘들어하는 근로시간의 52시간 단축 이것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도 만들고 비상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건설 현장과 영세 제조업자들 또는 상공인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 대책도 떠오르지 않아서 망연자실하게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목표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그걸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당장 너희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보낼 데가 당장 없으니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학비 지원을 할 테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선 꿈을 펼쳐봐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채널 24K에서. 그런 기회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레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북측 사태에 대비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비하고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해의 사태가 우리에게 어떻게 안보상의 문제로 파급되어 올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군들의 군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다잡아야 하고 무너진 우리의 안보 조직과 화력 체계를 방어 시스템을 일제히 정비하는 그러한 노력의 시간으로 오늘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통일을 주관한다라는 부서의 장관이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다. 누가 그런 말 만들었습니까? 군사동맹이라는 거에 무슨 냉전동맹이 있고 열전동맹이 있습니까? 군사동맹은 살기 위한 동맹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동맹이 냉전동맹이니까 그거 끊고 중국하고 그럼 동맹을 맺나요? 북측하고 동맹을 맺을 겁니까? 동맹 없이 우리는 그러면 완전 자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제발 빨리 이념의 노름, 서구의 어떤 귀신들이 뿌려놓은 이 이념의 노름, 이거 집어치워야 합니다. 개혁이 무엇을 뜻하는 언어인지 언어의 정의조차를 가늠할 수가 없는 개혁 노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족이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인지 그 뒤에 오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국민을 향한 설득의 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민족 통일 노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중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이 나라의 생산을 책임지는 기업들이 살아나도록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골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입장에서의 안보를 위한 동맹이 미국 이외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하고 우리의 경제가 중국에만 의존하는 한 활로를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야당 또한 이러한 문제에 제발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는 모습을 진실로 보인다면 어설픈 공약 따위 억지로 만들어내고 연글지도 않은 정치인들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당신들을 선택해 줄 겁니다. 제발 우리 다 같이 정신 좀 차리십시다.